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 업무 결산 보고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안전국 시민안전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결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미선 의원님. 저희가 지난 7월 장마로 인한 집중 피해가 커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표된 익산시 호우 집계가 한 400억 정도 집계가 된 걸로 나타났잖아요. 그 중에 1만 2천여 건으로 한 205억 정도가 농산물 피해가 한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지역은 망성, 용안, 용동 쪽인데 그쪽이 지금 상습적으로 유독 피해가 커서 금강 수계와 인접된 상습적으로 수해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지역이고 매년 지난 2018년도부터 좀 자료를 파악해 보면 한 7건에 뭐 연간 한 1.4회 정도 되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파악되어 있는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시민안전과에서 파악하는 걸로 또 저기 말씀하신 것처럼 용안이나 망성 이런 일대가 지금 시설하우스가 돼 있잖아요. 그쪽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는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어쨌든 관련 부서에서는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뭐 익산시와 농어촌 공사를 향한 분노가 커지고 침수 피해가 매년 반복되어도 제대로 된 개선점이 없다는 게 시민들의 하소연입니다. 지금 저희가 자료를 보면 우리 배수문 관리 대행 및 유지 관리, 안전 정밀 검사에 대해서 매년 들어가는 돈이 지금 예를 들어서 배수 편포장이 한 240만 원 정도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배수문 관리 대행이 한 3,500만 원 정도 되고 배수 펌프장 배수문 안전 정밀 점검도 한 8,500에 정도 되고 또 배수장 유지 관리도 한 8천만 원 정도 매년 예산은 드리고 유지 관리를 통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시민들한테는 이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매년 반복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 더더군다나 또 저희가 지금 우리가 재난 예경보호 시설 유지 관리에 3,800을 또 증액을 했고 총 예산이 한 1억 1,400 정도 돼요. (1억 1,400) 정도 예산 편성해서 예산을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재난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고 이런 예산들이 세워진 거는 전문적인 관리 필요하고 이런 재난이 일어나지 말라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 드리는 건데 우리 부서에서는 이런 것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계속 시민들의 불만입니다. 피해 근처에 있는 주민들은 이런 배수시설이나 이런 관리들이 낙후가 됐다고 하고 우리 익산시 탓을 지금 돌리고 있는 거잖아요. 해당 부서의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수 익산시에 설치된 배수 펌프장, 배수문은 시민안전과만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만경강 일원에 있는 배수 펌프장, 배수문이 주가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북부 쪽에는 농어촌 공사 그리고 바이오농업과에서 설치한 배수문이나 배수 펌프장이 있고 거기는 경지 정리가 돼 있고 배수 개선 시설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서도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투입을 하고는 있지만 거기 자체가 어떤 지형적으로 또는 어떤 시설이 큰 뭐 물 배수 개선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체계적으로 앞으로도 거기에 많은 예산과 뭐 이런 것들이 투입이 되지 않아야 되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지금 저희가 파악된 부분으로는 익산 지역이 한 배수장이 한 22곳이 있고 대부분이 그 한 3, 40년 전에 시설이 된 그런 낙후된 시설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익산시는 이제 농어촌 공사와 함께 할 일이지만 익산시는 뭐 지속적인 또 관리 감독을 해서 재난 지역을 자연 재난을 좀 대비하겠다는 반복적인 그 답변과 지금 계속 그런 얘기 농어촌 공사하고 지금 똑같은 그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그런 답변을 계속 그 저희 시민들에게 전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 이런 부분이 좀 명확히 두 번 다시 이런 그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철저하게 그 대책을 좀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네, 강경숙 의원님. 31페이지 보면은 민방위 시설 장비 현황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지금 98개소로 대피 시설이 돼 있는데 네. 지난 뭐 보고 때는 101개소였거든요. 근데 왜 3개가 줄었는데 뭐 줄은 이유랄지 아니면 어디가 이렇게 줄었나 좀 알려주세요. 지금 민방위 대피 시설 중에서 노후가 됐다든지 본인이 그 시설을 저희가 공공시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회시설이 있는 경우에 본인이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좀 해제를 해달라 하면 저희들이 대피소를 찾아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그때는 해제를 시켜줍니다. 그런 경우입니다. 그럼 어디 있는 것이 3개가 된 거예요? 송악동 리젠시 빌 아파트에 지하가 있는데 거기가 좀 노후돼가지고 그 동별로 저희가 지하 시설을 한 동으로 봐가지고 이렇게 대피소로 지정을 하거든요. 네, 예, 예. 노후돼가지고 좀 해제를 시켜달라 그래가지고 저희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아, 따로 저희가- 없어도 되는 거예요? 아니요, 너무 노후가 되기 때문에 대피 시설은 저희가 사실은 그 총량을 따지면 네. 저희가 원래 확보해야 되는 네. 물량보다는 많습니다. 익산시에 그렇지만 이런 경우처럼 노후돼가지고 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또 다른 대체 그냥- 장소를 찾아가지고 네. 할 노력을 좀 하고 예, 있는 중입니다. 하여튼 해제를 일단 거기에서 요구를 해서 예, 예. 시켰지만 우리가 지금 다른 데를 예, 대처를 예, 해서 맞습니다. 뭐 찾아보는 중이라고 이렇게 네. 알고 있으면 예, 되겠습니까? 예, 예.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37페이지 보면은 익산시 시민안전보험이 지금 확대됐어요. 보장 항목이 기존 15건에서 확대가 21건이 됐는데 네, 예. 이제 리플릿이나 배너로 지금 다 이렇게 뭐 예. 홍보를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예. 근데 사실은 이런 이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저희 의원들한테도 많이 이게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네. 저희가 이걸 뭐 다 이렇게 몰라요. 저희도 그분들한테 이제 대답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확대가 되고 하는 부분은 저희 의원들한테도 좀 뭐 하여튼 리플릿 갖다 준다든지 예,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한테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예, 들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익산시 화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보면은 11명이 지금 혜택을 받았어요. 근데 예, 예. 여기가 지금 보험이 다른 보험에 화재 보험에 안 들었을 경우만 받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뭐 전소했을 때는 우리가 500만 원인가요? 예, 5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그렇습니다. 500만 원. 반소는 500만 원이고요. 네, 예. 500만 원이고 반소는 300만 원, 부분소는 200만 원이 아, 되겠습니다. 300만 원, 200만 원. 예, 예. 세 단계로 준다는 말씀이죠? 네, 예.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상황이고요. 그 38페이지 보면
그 안전 관리가 있어요. 네, 안전한 예. 도시 만들기. 네. 집중 안전 점검이 있어요. 상반기에 우리 장경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어린이가 또 뭐 지금 그네 타다가 뭐 사고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뭐 체육시설 다 점검하신다고 했었는데 그 뭐 대책은 있었나 싶어서 제가 질문합니다. 그 말씀 저번에 장경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 놀이 시설이거든요. 놀이 시설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뭐 안전 감찰이라든지 전라북도에서 나왔을 경우에도 가서 확인을 하고 뭐 어떤 사정이 생겨가지고 문제가 발생될 수위가 있으면 저희들이 가서 바로 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조치하고 이렇게 뭐 그 찾아낸다는 게 쉬운 일은 예. 아니지만 그래도 아이들 안전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꼭 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보면은 저희가 이제 국지성 호우가 너무 오래 많이 내렸잖아요. 예,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그 뭐 남중동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일이 생겼어요. 뭐 벽에 그 타이루가 막 낙하가 돼가지고 이렇게 펜스를 쳐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뭔 사건이 났나 하고 가봤더니 거기에 막 낙하물이 막 떨어져 있었는데 그게 한 이틀 하루쯤 지난 뒤에 그게 싹 또 그냥 제대로 해놨는데 보니까 그냥 낙하물은 떨어지고 벽면은 그대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일단 저번에도 우리 그 장경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건축물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닙니다. 건축물 안전법, 건축 관련 안전법이 법의 법령에 있고 노후 건축물이라든지 뭐 이런 관련하는 것은 주택과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하는 것은 일단 그 건축 관련 뭐 어떤 사고나 뭐 이런 것을 인해서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위험한 상황이 될 네. 경우에 저희가 안전 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펜스를 친다든지 그래서 접근을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 것은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주택과 또는 담당 과에 연락을 해서 그분들하고 어떤 소유자분이겠죠. 소유자분들에게 이것을 정리하시고 빨리 고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그 정도입니다. 예, 물론 이제 시민안전과에서는 시민들만을 위해서 그런 조치를 하시는데 이제 물론 주택가에서 뭐 건물이기 때문에 뭐 나중에 그 상당한 뭐 처리는 해야 되는데 이제 본원으로서는 걱정이 뭐냐면은 그때 저기 안전하지 않다고 펜스 치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그게 그냥 안전띠만 풀으면은 전과 똑같은 상태로 돼 있단 말이에요. 돼 있으면은 그게 뭐 언제까지 그 시설을 보강을 한다든지 그게라도 알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때 떨어지고 다음에 또 낙하가 안 되라는 법이 없잖아요. 다시 또 국지성 호우가 지금 우리는 언제 올지 모르게 계속 지금 날했잖아요. 또 좀 있으면 겨울이 되잖아요. 겨울이 되면은 또 뭐 해빙기 때는 물론 하는 것도 있겠지만 해빙기 되기 전에 또 겨울에 눈 많이 오고 하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조치는 물론 주택가에서 하는 거지만 마지막은 주택가에서 하는 거지만 그래도 시민 안전과는 시민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항상 그 뭐 건물 밑에를 안 지나가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협업을 해서 그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예, 드립니다. 맞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그분 말씀하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네, 예. 그 주택과나 여타 다른 부서들하고 협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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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수고해 주시고 하여튼 당부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신용 의원님. 자연재해 최소를 위한 선제적 대응 실시하셨죠. 예, 예.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하셨고 또 특히 폭염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셨네요. 혹시 우리 시에서 폭염 경보죠? 예, 몇 회 맞습니다. 정도 발의가 됐던가요? 예, 폭염 이번에? 경보일 때 저희들이 대책을 좀 수립을 해가지고요. 폭염 경보일 때 어떤 살수차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시 그러면 이번 연도에 폭염 경보는 몇 회 정도 발생했나요? 이번에는 상당히 저희가 비가 많이 왔던 관계로 작년보다는 한 반절 정도밖에 안 돼 있었습니다. 비가 많이 와가지고요. 예. 예. 비가 많이 와서 반절 정도. 폭염 경보는 그때 잠깐 폭염 해드렸고요. 경보가 해드렸- 상대적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폭염 좀 주는 거,
그렇지만 체감으로 느끼는 것은 더하다. 예, 예. 이런 부분이 있었던 네, 것 같습니다. 이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요. 예, 예. 지난 여름에 우리 시가 기상 이변으로 폭우가 집중적으로 내렸죠. 예, 맞습니다. 우리 시는 이로 인해서 재난지역 선포까지 예. 됐습니다. 그럼 농촌 지역 피해도 많았지만 도심 지역 피해도 좀 상당수 있었던 걸로 예. 기억하고 있고요. 혹시 우수관과 오수관에 대해서 좀 이해하시죠? 우수와 예, 예. 오수. 예, 맞습니다.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이 오수관과 우수는 엄밀히 분류되는 것이죠. 예, 시내 쪽에서는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근데 호우로 인해서 우수가 역류한다는 건 좀 이해를 하는데 오수가 역류했다라는 것도 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특히 오수가 역류해서 이 가정에서 큰 피해를 입어서 밤새도록 배수 작업하고 밤새도록 배수 작업을 하고 물 퍼낸데 진짜 뭐 평생 이런 고생이 없었다라는 나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여기 보니까 이 자료에 받아 보니까요. 그 읍면동 배수를 위한 양수기 뭐 수중 펌프 예산이 좀 계산돼 있어요. 양수기는 1,200대 있고 수중 펌프는 5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걸 이용하지 못하고 수작업으로 물을 펴내고 밤을 꼴딱 샜다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건 예산 세워서 준비한 이런 장비들이 시민이 이용하지 못한다면 이건 의미 없는 준비 아닌가요? 이 원인이 무엇일까요?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 그 읍면동에 여러 가지 그 말씀하신 대로 양수기라든지 소형 양수기 같은 것을 많이 사서 읍면동에 지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리고 호우 경보나 호우 주의보가 내렸을 경우에 읍면동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을 시민들께서 잘 알지 못해서 아마 연락이 잘 안 돼서 이용하지 못하지 않냐. 맞습니다. 예. 시민이 알지 못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예. 거예요. 시민이 안전이 가장 우선이지 않습니까? 네. 시민의 안전의 우선은 이 안전 피해 발생했을 때의 대응보다는 그 예방의 차원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우리 시민이 안전을 위해서 예방하고 그 안전에 대한 그 경각심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는 선제적 대응을 여기 자연재해 최소화 뭐 이런 선제적 대응보다도 그런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지 않냐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읍면동에 많은 양수기를 배치하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해를 못 하시네요. 많은 양수기를 배치한다는 게 아니라 이런 예산을 가지고 적건 많건 간에 시민이 이걸 이해하고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좀 만전히 기해 주십사. 예, 당부의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홍보 활동도 열심히 하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며 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네, 김진규 의원님. 지금 이 시민안전과 총 예산에서 현재 9월 22일까지 집행된 비율을 보니까 시민안전과 안전총괄관리 포함해서 34%, 재해 및 재난 예방 30%, 집행 실적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예. 네네. 이 실적만 보면 일을 안 한 거예요, 안 쓰신 거예요? 저기 그거에 대해서는 좀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해주세요, 예. 짧게. 이게 저희가 재해나 재난 예방 사업이 우리 시민 안전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87%입니다. 네네. 중장기 사업입니다. 네네. 2년에서 5년 사업이 되는데요. 네네네. 행안부에서 네. 어떤 예산을 줄 때 네. 그 설계 단계에 네. 들어가기도 전에 네. 돈 예산을 주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네네. 이 설계라는 것이 뭐 한 100억 이상, 200억, 300억이 되면 네. 여러 단계 행정 절차를 거칩니다. 예. 과장님, 의원님들이 늘 항상 지적하고 당부를 드리는 게 이런 거잖아요. 안전사고가 발생이 되기 전에 예방에 최우선을 다해 주셔라. 정부 예산이 그렇게 단계적으로 내려오고 이 실적만 보더라도 그렇게 이제 그 2월에서 써야 되는 연차적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예, 예. 그런 부분을 보다 더 꼼꼼하게 집행도 빨리 하시고 요구도 빨리 하시고
대비를 좀 해주셔라는 얘기잖아요. 예. 이것만 보면은 일 안 하신 거예요. 그 애 많이 쓰셨는데. 네, 맞습니다. 그죠? 예, 네네네. 예. 그런 점에서 연계해서 하나 그 질의를 좀 드려볼게요. 그 하단부에 보면 풍수해 보험 있잖아요. 네, 예. 풍수해 보험은 두 가지란 게 있죠. 그 단독 가입하고 단체 가입. 예, 단체 가입하고 단독. 네네네네 두 맞습니다. 가지 있어요. 예, 예, 예. 그래서 이것도 예산 집행 실적을 보니까 900만 원 잡혀 있었는데 2차 추경에 또 도비 450만 원 또 받아가지고 네, 아직도 이제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몇 개나 더 가입이 됐을까? 그 의원님 현재. 이게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풍수의 보험은 네, 정책적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고 네네. 있는데요. 저희가 여기서 어떤 뭐 좀 현황은 뽑을 수 있습니다. 현황을 네. 뽑을 수 있는데 현황이 조금 늘었습니다. 네네. 늘었는데 네, 이것을 저희들이 뭐 먼저 네, 그 이분들은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 가입이 되는 게 아니라 먼저 국가에서 약속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험 회사하고 그래서 저희 보험 가입을 하면 국도 시비가 있는데요. 네네. 국가 예산 먼저 주고 국비 70% 주고 예, 예, 도비 도비 12 12, 네네 예, 예. 해서 이렇게 100% 가입시켜 드려요. 똑같은 시기에 네, 똑같은 시기에 오는 게 아니라 또 네. 시기가 늦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뭐 과장님. 예예 그 이 단독하고 단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단체 보험 가입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가입률이 괜찮아. 예, 좋아요. 예예 가입률이 100% 부담을 다 해주기 때문에 자부담도 없으니까 가입률이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지금 뭐 지금 가입률을 알고 계시냐 모르고 계시냐 그거를 여쭤보려고 하는 게 예. 아니고 그게 지금 66% 가입이 됐어요. 전액을 소진을 다 해가지고 그래서 2차 추경에 또 450만 원을 받아서 또 진행 예정 중이라는 것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그건 가입률이 괜찮다. 홍보도 돼 있고 가입률도 괜찮고 그리고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도 있고 그런데 반대로 이 개별 가입하시는 분들 모르고 계시죠? 지금 개별 가입하고 계시는 것도 모르시겠네. 자부담 있는 개별 가입률 자부담이 있습니다. 있잖아요. 예, 예, 개별 예. 가입률도 지금 예. 모르고 계시죠? 아니 그거에 대해서는 네. 저도 네. 개별이라든지 네. 그뭐 아까 아니야 말씀하신 모르고 계셔요?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얼마나 가입돼 있어요? 지금요? 네. 잠시만요. 네네. 단체 가입률보다는 개별 가입률이 낮습니다. 현저히 낮습니다. 낮아요. 예, 예. 그 본인 부담금이 얼마나 돼요? 그것도 다 틀립니다. 아 저기 종류별로. 전체, 예, 동류별로 다 틀립니다. 그래서 약관을 예. 좀 그 예, 자료를 좀 주시라고 했더니 약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네. 약관이 한 80 몇 페이지가 네, 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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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네, 드린 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과장님 지금 답변 주셨지만 이 보험을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들어주고 있고 또 이제 예방을 하기 위한 거잖아요. 예, 예. 우리 시도 또 예방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또 단계적으로 재난 대비해서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물론 이제 개별 보험이 소멸성이기 때문에 단독 개별 이렇게 부담을 해서 하시려고 하는 숫자가 적을 수는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홍보 어떻게 하냐 하고 이제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전광판 2개소에다가 상시적으로 시민안전과하고 읍면동에 이제 창인동하고 영등동에다가 설치를 했고 시청 홈페이지에 상시로 또 안내를 또 하고 있고 SNS도 홍보하고 있고 캠페인도 하시더라고. 예산이 하나도 안 들었어? 예산이 예. 어떻게 예산이 하나도 안 들고 이렇게 홍보가 할 수 있죠? 아니 그 홍보물 같은 경우에는 네. 국가에서 이렇게 네. 보내주는 게 있기 때문에 보조비가 있다고 아니요 홍보물을 줘요 저희한테. 주는 걸 비치하고 그렇게 그렇습니다. 하고 계시단 예, 예. 말이에요. 그리고 뭐 홈페이지에 네. 상시 게시하는 것은 네. 저희가 뭐 홈페이지에 내용만 들어가면 되는 거고 네. 그 아까 전광판도 저희가 관리하는 겁니다 2개. 근데 어찌 되었든 돈이 예산 네네네 비예산 어찌 사업으로 하는 되었든 그 단체 가입도 마찬가지고 단체 가입은 이렇게 홍보가 잘 되고 또 효용이 있으니까 가입률이 좀 높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개별 가입자들 재해 위험 지구에 계신 분들이 오히려 더 잘 알지 못하고 부담이 돼서 가입을 못 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소일고 외양간 고치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 계속 재해 대책, 기회 대책 하잖아요. 이 돌발적 기후 위기가 이렇게 심각한데 오히려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 더더욱이
더더욱이 보험 가입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의원님, 제가 다시 드리고 싶은 네. 말씀은 네. 예산 집행 실적 내용 말씀드렸듯이 단체 가입 보험 900만 원 다 소진이 돼가지고 홍보가 돼 있고 효용이 되니까 이렇게 다 소진이 돼서 또 추경에 또 국가에서 또 받아서 또 하는 거잖아요. 저희 시에서도 물론 대상이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추계를 안 내봤는데 제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 보험을 가입을 해서 또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분들이 더 힘들고 어렵잖아요.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재해를 입게 되면 복구의 의지를 가지는데 없으신 분들은 이게 만약에 보험도 가입이 안 돼 있고 그러시면 이 복구에 얼마나 많은 힘이 들고 더 상실감을 가지시겠어요. 그런 분들을 더 위해서 한번 다시 꼼꼼히 찾아보고 예산 확보를 하시자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이정현 의원님. 이 공사 같은 게 지연으로 인해서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이게 써 있잖아요. 예, 예. 이러듯이 뭐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예산을 미리 좀 확보를 했는데 이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민원이 있으니까 좀 서둘러서 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그 시민과 함께한 안전문화 확산에서 그 생활안전사고 예방 초중고 맞춤원 교육 있잖아요. 예, 예. 거기에 보면은 그 예전보다 올 예산이 조금 더 올라가지고 2,600만 원 올랐는데 네. 그 작년 대비 교육 과목도 이렇게 다양해졌다고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그 교육의 질도 좀 좋아졌는가요? 예, 저희가 그 시기별이나 또는 테마별로 지역에 있는 전문가들 또는 유관 기관 전문가들 분한테 부탁을 드려가지고 각 초등학교를 찾아다니면서 교육을 했습니다. 상당히 호응도 좋고요. 그리고 특히 저희가 이번에 상반기에 뭐 찾아가는 뭐 어린이 초중고 교육을 실시하려고 그랬는데 그 상당히 VR까지 이용을 하는 좋은 사업이었거든요. 근데 어떤 그 좀 제약 사항이 있어가지고 상반기에는 못하고 하반기에 좀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방식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려고. 그러니까 이거 보면 그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잖아요. 네, 예. 근데 이걸 의무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가요? 학교에서도 그 관련 안전 교육이라든지 충분히 이수를 해야 되는 실적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하고도 같이 매칭이 잘 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한테는 뭐 어떤 의무사항은 아니고 학교에서 그런 뭐 어떤 일정한 교육 시간을 수료를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이 많은 그 학교가 참여할 수 있게끔 저희도 이제 이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홍보 해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지금 저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어떤 자연재해로 인해서 많은 그 어떤 피해를 보고 그랬잖아요. 요즘은 이제 막 갑작스럽게 이제 기후 변화가 이렇게 돼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선제적인 그런 대응 방안 같은 것도 좀 모색도 하시고 또 지금 저 시설물에 대해서 또 안전 점검도 다 해가지고 그 배수문이라든가 또 우리 이번에 그 문제돼 갖고 좀 집단적으로 어떻게 좀 많은 좀 민원도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다시 이번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저번에 좀 문제가 있었던 시설에 대해서는 그 농어촌 공사 그런 쪽에서 그리고 농업 바이오농업과 쪽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행안부에서 저희 실태 조사를 나왔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공공시설에 대해서 실태 조사가 나왔을 때 예산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좀 각별히 더 신경 써가지고 시설물 점검 잘 하셔가지고 좀 더 뭐라 할까 이렇게 자연재해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처해서 손실이 좀 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네, 장경호 의원님. 올해 뭐 가장 애쓴 부서 중에 하나가 우리 그 시민안전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올 여름에 그 수해 피해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해오셨고 현장에서도 여러 번 이렇게 뵀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우리 그 대한민국 자체가 우리 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그 세계가 전체적으로
그 기후 변화로 인해서 각종 이제 수해라든지 폭염이라든지 뭐 지진이라든지 이런 뭐 자연재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 이번에 여름에 보니까 올 여름에 한반도 폭우 사태로 보니까 사망이 48명, 실종이 5명, 그리고 뭐 재산 피해는 수도 없이 많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우리 익산 지역 같은 경우도 북부권에 굉장히 이제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 확인을 해보니까 7월 13일부터 19일까지 596mm 정도가 이렇게 내렸어요. 그래서 익산시 북부권 같은 경우는 뭐 그 천이라든지 아니면은 각종 농경지라든지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고, 그 와중에 우리 시민안전과에도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 주셨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그쪽이 익산시에서 이제 그 도심권 같은 경우는 그 물들이 많이 차오르니까 저류조들을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저류조가 익산시가 지금 몇 개나 되죠? 저번 말씀드린 것처럼 5개가 될 예정입니다. 지금 기존에 있던 2개 그 저수 저류조가 있고요. 저수지형 저류조가 하나 있고 인화동, 주연동에 하나씩 생겨가지고 5개입니다. 네네, 그렇죠. 지금 그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금 그 국회의원실에서 나온 자료가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원래 계획은 뭐 빈도가 50년 빈도, 우리가 요즘은 이제 그 수도권이라든지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그 시설들을 할 때 100년 빈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파악된 게. 우리 지금 저류조 같은 경우는 5개가 지금 빈도가 어떻게 됩니까? 50년 빈도입니다. 왜 50년 빈도냐면 그 행안부에서 이런 큰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 설계 단계부터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했던. 네네. 근데 제가 예. 그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 익산시가 그 빗물 저류조 그 전라북도에서 9곳이 미달이 되었는데 그 중에 익산시가 2곳이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통 보니까 그 50년 빈도로 해가지고 하라고 그 정부에서 권고를 하고 예산을 내려주는데 실시 단계에서 설계하고 그 다음에 시공 자체가 30년 빈도로 시공이 된 데들이 다수 있고 의원실에서 그 부분이 지적이 된 내용들이 있고, 익산 같은 경우도 2021년도에 보니까 감사원 감사에서 2014년도부터 19년까지 준공된 저류시설 9곳 중 전라북도 9곳 중에 익산이 2군데가 포함이 돼 있어요. 이건 혹시 조치가 되셨나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아직 파악된 게 없습니다. 제가. 파악된 게 없어요? 예. 아니,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어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래요? 예. 그래서 한번 제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예. 모현동 같은 경우도 그 저류 지형으로 돼 있는데 저류 지형으로 돼 있잖아요. 저수지 모양으로. 근데 거기도 지금 원래 50년 빈도로 하기로 했는데 그 예산 때문에 30년 빈도로 바꿨다라고 해서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요거는 파악해서 그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게 이제 국비로 저류조 같은 경우는 지원이 되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다른 지원들, 뭐 운영이나 관리에 대한 지원들은 뭐 전혀 없습니다.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들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지자체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꾸준히 정부에 좀 얘기가 돼서 그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국가도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예, 우리 맞습니다. 그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지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부에서도 일정 부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자체에다 떠넘기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이런 노력들도 좀 필요하다. 예산에 대한 부분들, 운영, 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재해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그 익산시도 이제 지진에서는 더 이상 안전한 도시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한민국이 곳곳에서 지진들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도 인근 이제 군산 어청도 부근에서 그 진앙이 생겨서 익산에 그런 영향들을 주고 있다. 뭐 이런 뉴스들도 나왔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익산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 보면 타워 크레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죠? 네. 우리 익산시에서 주택들이 굉장히 많이 공동주택들이 건설이 되고 있잖아요. 자,
지금 외부의 뉴스들, 외국에서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 지진으로 인한 피해들, 건물의 붕괴 이런 것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굉장히 사상자도 많이 나고. 그래서 우리가 익산시에 물론 이제 기존에 지어졌던 건물 자체도 그 이제 그 내진 설계라든지 되어 있는 데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건물들도 있어요. 상당수 많은 부분들이 내진 설계가 안 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내진 설계가 당연히 포함되어서 짓고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인천 검단에서 그 순살 아파트 논란이 됐었던 LH 하고 GS 그래가지고 지었던 게 문제가 좀 됐었잖아요. 그리고 익산시도 전수조사를 했고 이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이제 시민안전과로서 물론 이제 직접적인 해당 부서는 아니지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도 지금 그 전체적으로 관리 감독은 하고 있나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지진 뭐 대피라든지 훈련 이런 건 하고 있지만 지진에 관련된 어떤 건물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네네. 예, 저번에도 이제 제가 저번에도 업무 보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그 어떤 재난 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헤드 부서가 시민안전과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파악이 되면 해당 부서에다가도 얘기를 좀 하시고 예, 예. 그래서 이런 안전 관리에 대해서 계속 피드백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GS 같은 경우도 9개 동 중에 1개 동이 5층에 뭐 빗물이 새고 균열이 가서 문제가 생겼다라는 뉴스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시민안전과에서 이제 해당 부서에다만 맡겨두지 마시고 시민안전과에서 좀 발빠르게 좀 대처를 좀 하셔서 해당 부서에서 업무들이 원활하게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도 꼭 관리 감독 같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주기대 의원님. 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지난 7월에 그 많은 폭우로 인해서 많은 농경지와 그리고 또 비닐하우스가 침수되고 또 가축들이 많이 폐사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7월하고 9월에 5분 발언을 통해서 피해 농가에 대해서 신속한 지원을 이렇게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지난 9월 26일에 130억 원의 재난지원금이 우리 피해 농가에 지급이 됐죠? 예, 맞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번 피해 복구와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우리 시민안전과 우리 과장님 비롯해서 직원들한테 수고했다는 말씀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그 집중호우시 인명피해 우리 지역 43개소가 있죠. 인명포에 우려적 43개소가 네, 있습니다. 43개소. 뭐 이제 급경사지가 15개소, 산한테 우려 지역이 6개소. 대개 이게 뭐 함열, 용안, 웅포, 망성 이 북부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여기에서 집중 호우에 대비해서 그 지역들 현장 조사를 했죠.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사 유출과 또 유실 등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들을 봤어요. 그래서 사전에 좀 현장 조사를 통해 좀 더 꼼꼼히 챙겼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을 텐데 좀 아쉬움이 큽니다. 거기에 대해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명피해 우려 지역 중에서 저희가 산사태나 급경사지나 이런 쪽으로 관리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급경사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요. 산사태 우려 지역은 지금 산림과 이런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어떤 산사태 우려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갑작스럽게 토사가 밀려서 뭐 주택이 매몰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가 당장에 뭐 예산을 투입해서 그쪽을 정비를 한다든지 할 수는 없겠지만 이번 호우 때마다 가서 확인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대피 공모를 해가지고 다른 데 옮긴 적도 있고 그러거든요. 짧게 좀 답변하시고. 하여튼 이번 보면은 이제 후에도 제가 이제 질의를 하겠지만 그 언급이 있겠지만 이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담당하는 부서는 틀리지만 그래도
그런 게 이번에 예. 피부로 느끼더라고요. 예, 저희 과장님도 느꼈어요? 저희들이 그 어떤 호우주의보 단계 때부터 행정안전부에서 회의를 수시로 개최를 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 저희 회의가 또 따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있거든요. 그 사이에서 부시장이든 국장이든 지시사항을 내려요. 그러면 바로 점검을 해가지고 읍면동까지 그리고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위험 상황에 놓이지 않는 인명피해 우려 그것을 시간이 없으니까 예, 예. 짧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재방시설, 배수 펌프장 이제 배수문 등 점검 및 가동 훈련 이렇게 했다고 기술이 돼 있어요. 네, 예. 사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요. 네? 아시죠? 예, 사실 지금 사전 점검 이게 홍수 피해 우려가 있으면 네. 사전 점검으로 배수분이랄지 그 뭐 지금 건설과에서 담당하는 하천 그 물문이 있죠, 물문 수문, 예, 배수문, 수문 예, 예. 이런 거를 제때 점검을 해야 하는데 제가 사실 그 5분반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지적을 굉장히 좀 하고 싶었는데 혹시 재난지원금 받는데 우려가 뭐 장애 요인이 들까봐 언급을 피했어요. 사실 이번에 자연재해라고 하지만 인재가 굉장히 컸다고 봐요. 저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안전과장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상황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자연재난이 우리 워낙 시민들이 심각한 볼 때, 상황이었기 우리 때문에 농민들이 예. 볼 때 피해 농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그 인재가 키웠다는 말이 제가 생각해도 맞는 것 같아요. 쉽게 해서 지금 그 수문을 보면 이제 배수문 우리 시민안전과 배수문만 담당하지만 아닙니다. 그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수문도 예. 여러 가지 지금 관리 주체가 틀리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망성 설리앞이랄지 그다음에 용안 그 연동 수문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웅푸 제수역의 배수 펌프장 이 수문이 작동이 안 된 거예요. 예? 작동이 안 됐다고 계속 민원이 오더라고. 그래서 건설과 담당한테 전화했더니 불가항력이라는 거예요. 안 돌아간다는 게 작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는 바람에 역류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웅푸 제석 펌프장 같은 데는 제가 직접 갔으니까 호우 내리기 17일 전에 그 펌프가 두 대가 있는데 한 대를 수리를 맡겼어요. 근데 그때까지 폭우가 쏟아졌는데도 그게 도착을 안 해. 시설 수리가 안 돼 가지고 한 대로 돌리고 있더라고. 그러니 그 많은 양을 덤핑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인재가 이번에 피해를 더 키웠다.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농민들도 그렇고 제가 보는 입장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앞으로는 이걸 거울 삼아서 말이죠. 앞으로는 폭우 뭐 이제 우기 때 전에 미리 이런 걸 좀 사전 점검을 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거 아닙니까?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들도 그렇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해당 부서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떤 작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히 점검하도록 다음부터라도 열심히 하도록 저희가 꼭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지난 9월에 5분 발언을 통해서 피해 농민들의 신속한 지원과 함께 치수 TF 신설을 촉구한 바 있어요. 그런데 시민안전과에서 보내는 5분 발언 관리 카드를 보면 이에 대한 어떤 부분은 빠져 있더라고요. 답이 없어.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가지고 답을 주세요. 제가 5분 발언 내용들. 5분 발언에 대해서 한번 다시 확인하고요.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 카드에는 그 답이 없어요. 여기 예. 보니까. 꼭 좀 그렇게 해주세요. 지금 왜 그러냐면 또 우리 시 물관리를 위한 치수시설 하수도는 하수도과에서 하고 하천은 건설과 그리고 배수펌프장은 시민안전과 등으로 이게 조직이 분산돼 있잖아요. 지금 그죠?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컨트롤 타워이기 때문에 다 나눠져 있지만 그렇죠. 지역별로 시설별로 나눠져 있지만 저희들이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변화로 해서 집중호우가 내리면은 거기에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말 세 가지 치수 시설이 유기적으로 이렇게 작동이 돼야 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잘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 지금 공개나루 유람선 예, 예. 시민안전과에서 오죠. 여기 지금 공개나무로 유람선 외 허가를 제가 알기로는 뭐 5개월도 내주고 6개월도 내주고 이게 본래 허가를 적어도 한 2, 3년은 내주자 맞는 거 아닙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일단 허가 사항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게 하천 점용 허가입니다. 하천 점용 허가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하천 점용 허가를 건설과에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저희는 그 하천 점용 허가가 된 이후에 저희 신고를 한다든지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하천 점용 허가 기간 동안 저희가 유도선 허가라든지 뭐 내저 허가를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그 뭐 허가를 5개월, 6개월 이렇게 내주니까 투자도 못하고 앞으로 지속 가능한 뭐 거기에 대한 앞으로 계획이나 이런 걸 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예. 지속 가능하게.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적어도 허가를 2년 이상은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한번 내는데. 예, 저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과 입장에서는 하천 점용 허가가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그 산사태 같은 거, 예, 예. 그 이제 산림과에서 하지만 망성 같은데 보면, 예, 제가 저번에 한번 우리 예. 직원하고 같이 가서 언데 이제 그런 데는 지금 뭐 복구 같은 거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런 수동지구던가 말씀하신 사항이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파악을 좀 해봤고요. 예. 신풍마을입니다. 예, 신풍마을인데 길이가 한 200m, 높이가 한 10m입니다. 이게 급경사지 짧게 좀 답변. 시간이 이제 초과돼 가지고 여러 가지 사정을 지금 알고 있지만 급히 뭐 어떤 빨리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예, 알았어요. 예, 시간 이제 끝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좀 해주시고요. 답변 좀 네,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예, 이상.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